안녕하세요. 한국소믈리에협회 교육실장 양윤주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6년 제4회 코리아 호텔 앤 레스토랑 소믈리에 대회에 대해서 좀 안내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궁금하신 점도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1차 예선 진행이 마친 상태고, 이제 정확히 오늘부터 일주일 후에 2차 예선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다음 주 이 시간이면은 시험을 마치고 다들 나오실 시간 같은데요. 저희가 좀 빠른 진행을 할 수 있게 대회가 마치는 직후 저희 임원진들이 모두 모여서 채점을 그 자리에서 마치고 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이번 1차에서 판단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협회이다 보니까 다들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거의 단톡방에서 소통하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좀 원활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따로 라이브를 진행하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대회랑 다르게 1차 예선과 그리고 결선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저희가 시험을 한 개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온라인 예선을 진행을 해서 50분을 추렸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처럼 기존 1차 예선이 2차 예선처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대면으로 모여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가 5종 준비될 예정이고요. 지난 대회랑 올해 대회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올해는 블라인드에 이제 내추럴 와인 부문이 나오지 않을 예정이라서 그 부분에 좀 변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좀 기본에 충실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5종의 객관식 문제가 30문제, 그리고 짧은 단답식 주관식 문제가 20문제 준비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 2차 예선이 있는 날 저희가 장소를 미리 가봤는데 오전에 조금 더 평일 오전에 혼잡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리 잘 참고를 하셔서 좀 빠르게 이동하신 다음에 그 건물에 카페도 있고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있거든요. 1층에 스타벅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미리 와서 대기를 하시다가 좀 숨도 고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 들어오셔서 신분증 확인하시고 시험장에 입장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준비를 해야겠다고 가장 크게 생각한 게 1차 예선 스케치를 좀 하고 싶었어요. 되게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총 사실 300분께서 제출 희망하신 걸로 저한테는 확인이 되고, 응답 자체는 145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내가 시험을 보고 이 제출 오류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따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어요. 내가 누구인데 제출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했는데 거의 다 제출이 안 됐어요. 실제로 제출 오류가 있었고, 저희가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사항들을 쓰지 않으시면 이게 정상적으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응시 부문, 성함, 소속,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입력을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 링크 들어갔을 때 이메일 주소를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 제출 오류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올해 놓치신 분들, 만약에 나 진짜 그럼 응시 안 된 거 아니야? 열심히 봤는데 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시면 그거 좀 확인해 드리고 따로 제가 채점도 한번 더 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은 거는 아쉽지만 이제 내년을 좀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올해 1등 하신 분이 소믈리에 부문에서 나하경 소믈리에님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넘어서서 추가 점수 4점까지 다 몽땅 획득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출제한 문제에서 가장 최고점
이 이상은 볼 수 없는, 저조차도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은 나학영 소믈리에님이 가장 표본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살짝 이분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조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올해 구글 시트로 제가 문제를 내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개인별로 제출한 순서대로 숫자가 매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성함을 보고 채점을 하기보다는 이 응답 번호를 제가 엑셀에 정리를 해서 응답 번호에 맞춰서 채점을 했습니다. 좀 민망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저는 누군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 보면은 응답의 개별 보기로 들어가서 이 해당 번호를 들어가면 대부분 객관식을 이게 오픈북이었기 때문에 많이 맞추셨는데요. 좀 틀렸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AI 활용을 해서 저도 만들었고 AI 활용해서 푸실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반대로 AI가 놓칠 수 있게끔 문제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오픈북으로 정답을 이제 검색하려는 노력은 괜찮지만 그냥 질문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이 문제에 대한 답 빨리 알려줘 이렇게는 답을 유추하지 않으시면 너무 좋겠어가지고 AI가 그랬을 때 가짜 답을 좀 헷갈릴 수 있는 답을 찾으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몬탈치노 문제가 가장 많이 틀리셨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산조베제 그로소와 국제 품종을 최대 15%까지 블렌딩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의 몬탈치노가 더 풍부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한다.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는 출시 전 최소 4년 숙성을 거친다. 이걸 오답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셨고요. 로소 디 몬탈치노는 브루넬로와 숙성 기간이 같다. 이런 식으로 보기가 있었고 문제 이제 답 같은 경우는 남부 지역의 몬탈치노가 더 풍부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한다가 답이었습니다. 이제 매년 저희 대회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셨더라도 저희가 답과 더불어서 질문을 공개하지 않는 점 미리 안내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신 게 16번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리오와 DOCA가 대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이게 4점짜리로 객관식에서 좀 제일 포션이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만 틀려도 벌써 4점을 잃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보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리오와 오리엔탈은 과거 리오와 바하로 불렸으며 가장 따뜻하고 가르나차 재배 비율이 높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다른 보기는 리오와 알타는 템프라니오보다 가르나차 재배 면적이 더 넓다. 리오와 DOCA에서는 리제르바 등급의 아메리칸 오크만 사용할 수 있다. 리오와 알라베사는 대부분 충저토로 이루어져 있어 가장 풍부한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한다. 좀 보기만 보면 다 그럴싸하기 때문에 AI가 좀 헷갈려서 가짜 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씩 잘 검토하셔서 보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이번 온라인 시험 같은 경우는 단 하루로 저희가 끝나지 않고 상위 끝에 한 열흘 정도 이 링크를 열어놓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으면 했고 저희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도 좀 정성스럽게 오랜 시간 들여서 푸셔도 되니까 일단 참여를 해 주십시오가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대회들과는 온라인 것도 그렇고 링크를 왜 이렇게 오래 열어놓냐 변별력이 없다 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50명이나 많은 인원을 또 뽑는 거기 때문에 좀 진심으로 다들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응시한 145명 중에 거의 130명이 다 되게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변별력을 어디서 왔냐? 이제 주관식에서 정말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리오라 DOCA에 대한 문제도 좀 많이 틀리셨고요.
어떤 거에서 헷갈리셨냐면 정답 자체는 대표 토양은 리코레아 슬레이트 전파남이다 였는데 이제 알바리사 백악질 토양이랑 조금 헷갈리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동안 질문 남겨주시면 이따 마무리할 때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잘 보이고 잘 들리는지 혹시 보고 계신 분들 한 번만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틀렸던 객관식 문제예요. 이것도 4점짜리였는데 다음 중 오레곤 월라메 밸리에 대해 가장 올바른 설명은 어떤 것인가? 정답은 피노그리는 피노누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품종이다 였습니다. 어떤 보기 중에서 가장 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패스하기 쉬웠고 좀 객관식이 순서가 좀 중요하잖아요. 위에서 뭐 A 나왔는데 또 A 나오겠어? 이런 함정들에 좀 많이 선택을 못 받은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보기로는 던디힐스는 화산성 노리소일로 유명하다. 그리고 콜롬비아 리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월라메밸리 AVA에서는 피노누아보다 샤르도네 재배 면적이 넓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캘리포니아 와인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게 협회 인증 자격증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문제들을 좀 응용해서 냈습니다. 대부분 대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제 스타일로 내려고 했고 그 다음에 문제를 아주 골고루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부터 너무 와인이 아닌 주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제3세계나 아시아 와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구대륙이나 신대륙 중에서도 좀 대중성이 있는 것들로 했습니다. 지금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2차에 대해서 좀 잘못 말씀드렸나봐요.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있을 문제가 객관식 30문제에 주관식 10문제로 공지가 된다 됐었는데요. 공지된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초반에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긴장해서 잘못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30문제가 객관식이고 주관식 짧은 단답형 주관식이 10문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뭐든지 공지된 내용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틀리신 게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중 와인 산업의 주요 사건을 오래된 순서부터 올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해서 이것도 4점짜리였는데요. 그래서 파리의 심판, 그리고 보르도 등급 체계 발표, 필록세라가 프랑스에서 처음 발견된 것, 그리고 바를로 디오시지가 지정된 것. 이게 의외로 되게 오래된 것 같은 게 의외로 먼저 있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를로 디오시지가 가장 늦게 제일 어린 행사였고 그 다음이 1976년 파리의 심판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필록세라. 의외로 첫 번째 1855년 보르도 등급 체계가 발표된 것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이게 좀 많이 틀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이유가 비슷하게 내년에도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맞췄다고 착각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또 틀려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그런 일이 없고자 저희 한국소믈리에협회 가장 큰 목표는 많은 소믈리에 지망생이자 소믈리에 분들이 발전하는 것, 다 같이 공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던 22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페어링 문제를 객관식으로 낼 수 없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낸 문제인데요. 이게 구글 폼에서 다양하게 좀 문제 스타일을 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래 프렌치 코스를 2명의 고객에게 한 병의 와인으로 모두 페어링하고자 한다. 글라스는 코스 내내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고 디캔팅이 가능하다. 고객의 만족도와 마리아주를 고려한 가장 적절한 와인은 무엇인가 하면서 밑에 메뉴가
코스 메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뮤즈뷰쉐부터 앙뜨레, 메인, 치즈까지 있는 가장 평범한 프랑스 코스로 준비가 되었고, 아뮤즈뷰쉐 같은 경우는 빌타르타르에 케이포와 머스타드 그리고 크리스피한 샬롯이 올라갔다라고 했고요. 앙뜨레에서는 푸아그라 때리네, 무화과 콩포트가 올라갔다. 메인은 꽁피드 카냐 그리고 알라 소스 베리고 해가지고 베리고 버섯 소스가 올라간 이제 오븐에 구워진 오리고기입니다. 그리고 치즈 같은 경우는 24개월 숙성된 꽁떼 치즈가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기 와인 같은 경우는 필립 파칼레 주브레 샹브레땡 벨레르 2011년, 그 다음에 샤또 뽕테키안의 2006년, 이기갈 꼬뚜로띠 라랑돈 2020년, 샤또 디 세드르 까오로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만들지 않았고요. 최대한 출제한 제 기준에서 가장 비교적 최근에 테이스팅했던 와인들로 보기를 준비를 했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올해가 몇 년인지를 좀 잘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6년이니까 지금 올빈에 해당되는 게 어느 정도고 영빈에 해당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함정으로 나오는 게 생산되지 않은 와인을 보기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와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생산되지 않은 와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생산은 정상적으로 된 와인들이었고, 이제 그 다음 고려해야 될 것은 메뉴가 나왔다면 그 메뉴의 어떤 가격? 값어치 같은 거를 좀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면 와인 메뉴가 약간 비스트로 메뉴예요. 막 되게 파스타도 있고 가벼운 막 리조또 메뉴도 메뉴에 있고, 그런데 갑자기 와인 메인을 엄청 비싼 걸로 하면은 그게 밸류가 안 맞겠죠. 물론 뭐 간혹 손님들이 나는 음식을 저렴한 걸 먹고 와인을 비싼 걸 먹으려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페어링에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음식의 밸류랑 맞출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샤또 디 세드르 까오로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저렴한 와인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꽁떼나 이제 빌타르타르 같은 거에 약간 비린내 같은 거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오답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이제 또 반대의 경우로 이기갈 꼬뚜로띠 라랑도는 좀 너무 고가입니다. 그리고 20 빈티지이기 때문에 아직 너무 어려서 빌타르타르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디캔팅이 된다고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답 처리를 해야 됐고요. 이제 그래서 보기가 남은 게 두 가지입니다. 필립 파칼레 주브레 샹베르땡 벨레르 2011과 샤또 퐁테키 하는데요. 제가 이 와인 문제를 두 개를 결국은 둘 다 정답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출제자 의도는 샤또 퐁테키 안에 2006년이에요. 퐁테키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디캔팅을 통해서 이 산미 같은 거나 복합미 같은 거를 모두 페어링 할 수 있는 가장 정석적인 보르도 페어링의 음식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낸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주브레 샹베르땡 벨레르로 정답을 많이 내주셔서 이거를 제가 고민을 했고, 좀 제가 더 디테일하게 문제를 내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A와 B로 제출하신 분들을 모두 정답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23번은 좀 트렌드한 문제를 하나 냈는데, 2차 예선에서도 세계 와인 트렌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요즘 와인 뉴스 막 인스타로도 카드로 쉽게 정리한 계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영국 와인 지도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20번 풀이해달라고 하셨는데 20번은 이거 그러니까 문제를 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신 분이 계시군요. 하지만 문제를 공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메모하신 분들은 따로 검색을 해서 풀이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검색을 해도 안 나오거나 제 개인적으로 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주관식 두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관식은 이제 인물 사진 문제로 준비를 했고요. AI가 잡아내지 못하도록 제가 직접 찍은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AI한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겠는가?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딱 특정 각도에서 찍은 사진만 알아보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예전에 미셸 롤랑 뵀을 때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답은 이제 미셸 롤랑인데요. 이게 10점짜리 문제인데 키워드가 10개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했을 때 기준을 애초에 잡고 채점을 했는데요. 일단 AI 검색을 했을 때 누락되는 부분이 타겟한 내용이죠.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과거에 어떤 업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언급이 꼭 필요했고 이분이 누구인가 미셸 롤랑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커리어가 시작된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분이, 그리고 현대 양조학, 컨설턴트, 보르도 출신, 플라잉 와인메이커, 컨설팅한 국가에 대해서 프랑스, 미국, 칠레,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한 특정 와이너리 이름, 샤또 앙젤리스, 샤또 파비, 레어빌 파페레 등등, 오르넬라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가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뽀무르 출신인 거, 현대 양조학의 아버지, 에밀 베노의 제자인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벌써 10개가 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이후의 단어부터는 가산점을 얻어갔어요. 완숙한 포도를 선호하면서 현재의 풀바디한 진한 레드와인을 이제 만들게 되신 분이고, 적은 수확량, 이것도 농축미를 위한 거고요. 긴 치명, 높은 비율의 세오크통을 사용했다. 블렌딩의 천재다. 마이크로 옥시제네이션을 이제 만든 사람이다. 사실 키워드로 치면은 18개의 키워드를 잡아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로버트 파커의 입맛을 저격했다. 그래서 좀 파커와의 논란이 있었다. 블렌딩의 천재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주실수록 좋았습니다. 그래서 1등 하신 분들은 실제로 3월에 별세하신 세계 와인 산업에서 명예 거장 미셸 롤랑입니다 라고 딱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몇 년도에 어디서 태어난 출신이고 막 쭉쭉쭉 하면서 엄청 길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저도 AI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복사하신 분들은 제가 1점 감점 처리를 했고, 1등 하신 분은 그거를 참고만 하고 진짜 본인만의 단어로 다 정리를 엄청 잘 하셨어요.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아주 훌륭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관식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다음 한식 코스 5개의 메뉴에 대해 고객에게 제공할 5가지 글라스 와인 페어링을 구성하고 리스트 구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것도 10점의 보너스 가산 점수가 2점 있는 최대 12점을 받아가실 수 있는 문제였고요. 고려할 사항을 제가 같이 답을 만들어 드렸는데, 추천 대상을 설정하시오 라고 해서 가로치고 단체, 외국인, 기념일, 회사 단체 등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추천 대상을 설정하시길 바랬습니다. 생산 국가, 지역, 빈티지, 와이너리를 꼭 적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비스 방법 등을 고려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메뉴가 나오는데요. 전체부터 후식까지 5개의 코스입니다. 전체는 송이버섯 장아찌를 넣은 감태김밥, 생선 요리 같은 경우는 유자와 된장 마리네이드를 한 금태구이, 3번 이제 육류 같은 경우는 잣가루를 올린 언양식 바싹 불고기, 식사입니다. 오색나물 들기름 소면국수, 후식은 씨앗 꾸로떡과 말린 자두가 들어간 곶감말이입니다. 실제로 프렌치 파인다이닝에서 좀 한식을 재해석할 때 나오는 메뉴나 혹은 한식 파인다이닝에서 살짝 프렌치식 컨템퍼러리를 할 때 나오는 실제 메뉴들을 많이 구성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페어링을 어떤 것들이 나오나 좀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채점 기준은 누가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을 골랐느냐가 아닙니다. 어떠한 디테일한 설정을 했고, 그런 것들이 이 음식과 밸류 밸런스가 잘 맞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실 핸들링 하는 면이나 식사의 디테일에 따라서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하는가를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1등 하신 분 거를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아권 외국인 손님분들의 한국의 첫 방문입니다. 처음으로 한식을 접하기 위해 그들의 첫 여정에 저희 한식 레스토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식사 자리입니다. 손님분들께서 저희 코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색적인 마리아주로 구성한 글라스 와인 페어링을 주문하셨습니다. 성심성의껏 준비하겠습니다. 아, 너무 진짜 짜릿하지 않나요? 이것만 봐도? 이게 온라인이고 비대면인데도 마치 이분이 눈앞에서 말해주는 것 같은 이런 멘트. 그러면서 사실 제일 이렇게 좋았던 게 제가 채점을 할 때 위에 문제가 따로 보이고 밑에 답이 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린을 양쪽으로 띄워놓고 막 패드를 켜놓고 하는데도 답변이랑 전체랑 뭘 페어링 했는지 동시에 보는 게 되게 힘든데, 이렇게 문제를 다시 써주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참 좋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전체는 자, 감태 김밥이잖아요. 김밥이랑 너무 비싼 와인을 페어링 하시면 안 됩니다. 김밥을 너무 신격화하지 않으셨으면 했고, 보통 전체를 스파클링을 잡고 생선에 화이트 잡고 뭐 육류에 뭐 조금 특이하면 로제 잡고 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와인을 하나씩 넣는 거를 많이 잡으셨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다양하게 스타일 페어링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어떤 기획력이 있어야 돼요. 왜 이 레스토랑에서 이 소믈리에한테 와인을 마셔야 되는가? 누구나 할 수 있는 페어링이면 굳이 이 소믈리에나 이 레스토랑이 아니어도 된단 말이죠. 특이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독특한 기획. 그래서 일단 스파클링을 거의 전체 요리의 페어링을 95% 정도 하셨는데, 제가 점수를 좀 크게 주지 못했던 거는 막 크룩 샴페인이나 돈페리뇽 샴페인 이런 것들을 감태김밥에 페어링 하신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제 의도와는 맞지 않다 였습니다. 마이너스 처리를 한 건 아니지만 점수를 크게 드리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점수를 드리면 이 문제를 다들 점수를 받아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변별력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이버섯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어울리는 디테일, 예를 들면 너무 블랑드 블랑을 선택하지는 않으셨는지 이런 식으로 좀 변별력을 주려고 했고요. 그래서 요 1등 하신 분 같은 경우는 특정 와인 브랜드를 언급하고 빈티지 당연히 넣어주셨고 블렌딩 비율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게 뻔한 샴페인이 아니라 태즈메니아의 스파클링이었다는 점도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써 있었고요. 이 서늘한 기후대의 태즈메니아 섬의 대표 프리미엄 스파클링입니다. 이게 보면은 좀 느껴져요. 결국은 소믈리에가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 공부를 한 와인이라는 게 설명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페어링을 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방법, 몇 도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냐면 그 온도에서 복합적인 감태나 김밥 바글바글의 풍미가 가장 잘 느껴지고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까지. 그리고 유자된장 마리네이드 금태구이, 요런 것도 일단 생선인데 유자의 상큼함도 죽지 않아야 되고 된장의 풍미도 또 잘 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소비뇽 블랑처럼 아로마틱한 포도 품종과 그리고 풍미가 좀 좋게 숙성이 되는 샤르도네 같은 품종이 같이 블렌딩된 와인들은 바로 설득하기가 쉽고요.
채점자에게 조금 어렵게 풀이를 한다고 하면은 원래는 아로마틱한 포도였으나 좀 오래 숙성을 했다. 비오니에가 좀 숙성이 오래됐다거나 이런 식으로 페어링 해도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육류 잣가루를 올린 언양식 바싹 불고기. 이 불고기 요리를 생각해 보면은 일반 조금 촉촉한 불고기가 있고 약간 갈비식으로 육질이 느껴지는 게 있고, 제가 이제 의도한 거는 바싹 불고기. 좀 육즙이 꽉 다 빠져서 약간 크리스피하고 입안에서 육향이 많이 나는 불고기인데요. 그래서 잣가루를 올려가지고 좀 그게 이 크런치한 식감과 함께 고소함을 더하는 거였는데, 이거의 핵심은 이 육향을 어떻게 잘 살려주는가 였습니다. 그래서 입안을 좀 이 퍽퍽함을 잘 없애줄 수 있는 페어링, 그리고 고기의 냄새, 간장의 풍미 같은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것. 너무 가벼운 이제 피노누아 같은 경우도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숙성된 막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의 약간 블렌딩된 와인들이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았나. 롬벨리 같은 경우도 참 좋았고요.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됐고, 요게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메인 식사, 오색나물 들기름 소면국수입니다. 일단 국수인 것도 어려운데 오색나물이 들어갔어요. 대부분 오색이라고 하면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또 이런 식으로 뭐가 또 있지? 갈색. 이렇게 해서 오색, 오행 이런 식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이거 메뉴인데, 일단 5개의 나물 페어링 색깔은 고려하지 마시고 이 나물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선한 약간 허브 풍미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게 들기름인 거, 그 다음에 이 소면의 질감 같은 거를 고려해서 페어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들기름을 살려줄 거냐 아니면 좀 이렇게 잘라줄 거냐 선택만 하시면 되는데요. 잘라주려면은 오스트리아나 독일의 그런 산도가 높은 그리너벨트 리너나 리슬링 정도 선택하시면 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산도가 또 높은 거는 들기름과 분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면이 가지고 있는 이 맛있는 풍미가 너무 커트가 많이 되지 않게, 그래서 좀 독일 중에서도 약간 따뜻한 지역에서 나온 리슬링을 추천해 주시면 좋았고, 그 다음에 같이 가는 들기름을 살려주는 페어링에서는 세오크 비율을 좀 높게 쓴 도멘의 샤르도네나 아니면 요새 알리고떼도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핵심은 와인을 너무 차지 않게 서비스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차지 않게 라는 포인트를 서비스 방법으로 살려주시면 거기서 점수를 더 드렸습니다. 후식 꼴로떡과 곶감말이 말린 자두가 들어갔는데요. 요 호떡이 가지고 있는 이 너티한 플레이버를 잘 살려주시면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여태까지 스틸 와인을 많이 페어링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박뱅이라든지 또 뱅두나띠렐 이런 스타일의 주정 강화 와인을 어떤 스타일이든 화이트든 레드든 해주시면 좀 이상적으로 페어링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트라고 해도 루비 포트가 아니고 토니 포트 스타일이면 꿀로떡과 곶감말이 둘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좋았어요. 실제로 저는 그걸 의도를 했는데 1등 하신 분의 답변이 사바년과 뿔사르 품종이 들어간 막뱅디 쥐라를 페어링 하셨습니다. 천재 같죠? 사바년과 뿔사르, 총포도랑 저포도를 섞은 막뱅디 쥐라라니, 이거 뭐
너무 멋진 페어링이었습니다. 또 이것도 너무 차갑게 하면 입안에서 이제 꿀이나 곶감의 단맛이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차지 않게 셀러 온도로 서비스합니다 라고 하는 디테일까지. 이 주간식 채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진짜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5일 밤을 샜는데요. 와, 그래도 너무 즐거웠고, 이제 한 분 한 분 제가 따로 연락 주시면 주간식 그 답변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피드백을 천천히라도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요번에 2차 예선 할 때 저희가 참가비를 그제서야 받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참가비를 나는 그냥 공부 삼아 대회에 출전하고 싶은데 사실 참가비가 좀 부담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1차 예선에서는 참가비를 받지 말자라고 과감하게 요번에 저희 협회장님께서 선택을 해주셨고, 그리고 2차에 이제 합격하신 50분 중에서 협회원은 2만원, 그리고 협회원 아닌 분은 5만원씩 저희가 참가비를 받았는데요. 다른 타 대회 같은 경우는 보통 1차부터 약 7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대회 운영비로 전혀 쓸 수 없을 만큼 되게 적은 비용이에요. 저도 대회 참여를 해봤을 때 그 돈이 진짜 아깝긴 했는데요. 그냥 블라인드 준비해주는 그날의 운영비 정도로만 써지는 것 같고, 나머지는 진짜 많은 스폰비가 필요하더라고요. 참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원 같은 경우는 협회원 혜택인데요. 저희 한국소믈리에 협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혜택이라든지 협회원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1년에 한 번 저희가 커뮤니티를 쌓을 수 있는 MT도 이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또 같은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이제 소셜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요번에 협회를 가입하신 분들의 이제 첫 번째 혜택으로는 1차 예선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개인별로 피드백을 드리는 지금 혜택으로 우선 시작을 했고요. 또 이제 대회 결선을 또 진출하신 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뭐 디캔팅 실습이라든지 이런 실기 위주의 실습을 좀 따로 교육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추가로 협회원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이제 가입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년에 가입비가 1년에 한 번 내야 되는데요. 12만원이에요. 임원들도 다 내는데 임원들은 더 많이 내고 가입을 합니다. 조금 비용이 있죠.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사실 요새 소셜링 뭐 따로도 할 수 있고, 또 한데 굳이 협회 가입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데, 어떤 좀 소속감과 함께 업계 발전을 좀 도모하고자 의견을 좀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협회 가입해 주셔서 같이 공부하는 좀 발전한 업계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50분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 추가로 이제 예비였던, 저희가 따로 공지는 안 했지만 이제 예비 후보 51등이었던 LG D&O의 송민경 소믈리에까지 하면서 총 50분이 정확히 일주일 후에 2차 예선을 볼 예정입니다. 혹시 댓글로 질문을 주셨나요? 제가 많이는 못 봤는데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느렸다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저희 내부 사정으로 좀 홍보하시는 담당하시는 분이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업무가 약간 지연이 됐었어요. 근데도 저희가 그거를 딱 맡아서 다른 사람이 대체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가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이렇게 맡기 때문에 대체를 못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회 부문은
지금 혼란이 없게 하기 위해 협회장님하고 저하고 기획실장님이 대부분 주도해서 뭐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이제 저희 셋이 가장 빨리 드릴 수 있거든요. 문제 관련된 거에서는 제가 가장 빨리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한테 DM 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 가입 시 배지도 지급해 주시나요? 네, 아주 예쁜 배지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사진도 올렸는데 인스타에 멋진 배지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내년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에서 온라인 할 때 제출이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 요번에 50등 커트라인은 최종 점수가 86점이었습니다. 동점자가 86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이 동점자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55등으로 개별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다 아까웠죠. 좀 제출 순서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이 제출된 거를 좀 참고를 해서 내년도 준비를 할 텐데요. 사실 마지막까지 제가 좀 협회장님한테 제발 요했던 게 10명을 추가로 더 뽑아주시면 안 되냐. 어드바이저 부분이 새로 생겼는데 요번에 어드바이저 분들이 역시나 많이 올라가셨고, 이거를 좀 어떻게 추가로 더 받으시면 안 되냐 했는데, 이미 사실 50명이 너무 저희 한도였기 때문에 저도 올해 협회에 합류를 했고, 지난 대회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 대회 문제 정도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번에 2차랑 결선 치르게 될 대교타워에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50명 이상은 좀 운영되기가 힘들겠구나를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로 저희가 50분 선점을 했다는 점 조금 알아주시고, 다음 주 블라인드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해 주셔야 될 부분이, 놀랍게도 저희 협회에서 블라인드 문제를 5개를 내서 5종을 테이스팅 하실 건데요. 모두 글라스가 잘토 글라스에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잘토잔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쉐입감, 이 터치감의 예외를 느끼지 않으실 수 있도록 혹시 잘토잔이나 비슷한 잔이 있으면 그걸로 조금 연습을 하셔서 내가 평소에 느끼는 어떤 바디감이나 산미, 알코올감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멜리님. 1차 예선과 2차 예선 문제에 큰 스타일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짧은 주관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 짧은 주관식이라고 하면 딱 단어로 똑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따로 스크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좀 채점을 해야 돼서 뭐 지도 문제나 인물 사진 문제 이런 것들,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들은 나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변형해서 워드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배제하지는 마시고, 이미지로는 내가 약간 이미지를 못 외우는 편인데 잘됐다 하시기는 괜찮겠어요. 네. 또 놓친 거 없나? 주관식 답변들이 다 너무 좋아서 제가 50명을 혹시 넘게 추려질까봐 따로 메모를 하면서 채점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압도적 1등 뭐 이런 메모도 있었고, 아페리티프는 1등, 디저트 1등 이렇게 답도 드렸었고, 꼼꼼한 주관식 답변, 교과서적 답변, 디테일의 페어링, 스페인 와인 설정 좋았다, 마진율이 구체적이다. 사실 50명의 못된 분들도 이 페어링을 너무 멋지게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아쉽습니다. 대중에게 어필하기 좋은 페어링, 2016 빈티지로 해서 뭐 회사 기념, 창립 기념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에이징 와인 컨셉. 저희 레스토랑에서 따로 셀러링한 에이징 와인의 리스트를 보여드리겠다 하는 컨셉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런 거 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제일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와인으로만 구성하신 것도 좋았고, 국제 결혼 하신 분의 뭐 설정 이런 것도 재밌었고, 네. 한국 와인으로만 하신 분들도 좋았어요. 오늘 라이브는 제가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저장을 해서 어딘가에 올리면 좋겠는데, 아마도 영상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으니까 제 개인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약간 필터링도 껴놔가지고 좀 징그럽긴 한데, 제가 지금 장소도 저희 집 옷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슈로 일단 그대로 올릴 건데, 이제 정식 저희 협회 사이트나 인스타에 올리기 너무 부끄러워서 제 유튜브 채널에 오랜만에 슥 올려놓을게요. 이 질문도 많았어요. 소믈리에 부문과 어드바이저 부문 시험엔 어떤 차이가 있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드바이저 분들은 1차와 2차 시험을 소믈리에 분들과 동일하게 부문을 보실 거고요. 대신 어드바이저 부문은 2차로 시험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발표가 당일은 되지 않을 거고, 저희가 한 며칠 차이를 두고 당일날 블라인드 와인이 뭐였는지는 공개가 될 거고, 그래서 그대로 끝나고요. 결선 때 시상식 때 어드바이저 부문 1등분이 와주셔서 같이 시상식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금 100만 원을 또 받아가시게 될 거고요. 사실 어드바이저 분들이라고 하면은 수입사 분들, 그리고 와인샵에 근무하시는 갸비스트 분들을 저희가 최우선으로 쳤고, 이제 와인 애호가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요번에 이제 함께 했는데, 이 분위기가 그래도 요런 좀 재밌는 행사, 이벤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선 같은 경우는 와서 참관도 하실 수 있는, 저희가 소극장을 빌렸기 때문에 그 이벤트 홀에 와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사진도 좀 찍어가서 올려도 주시고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심이 모이면 저희가 와이너리 같은 데서 스폰도 많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요 부대 행사로 뭐 세미나나 시음회 행사나 이런 것들을 또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호응도나 사진에 찍힌 인원의 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된 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역시 다들 질문을 많이 안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따로 DM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 예선 합격하신 오신 분 너무 축하드리고, 요번에 함께 해주신 나머지 이제 100분 정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2차 예선 시험장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준비 잘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시험장 주의가 대중교통이나 이런 교통적인 부분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출근 시간 잘 맞춰서 넉넉하게 일찍 오시고, 신분증 꼭 가져오셔야 합격하신 그분이 맞는지 저희가 대조해서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이상 한국소믈리에 협회 교육실장 양윤주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